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2028 수능안이 발표가 됐지만 바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기재가 되고,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 세특이라고. EBSR 입시 대표 강사이시자 주요 대학 입시 자문위원 및 사정관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입시면 입시, 진로면 진로, 학교생활이면 학교생활까지 어떤 걸 여쭤봐도 바로바로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셔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 꼭 한번 모시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뵙게 됐습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올해 고1이 저주받은 학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비법이 있다면? 뭐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자극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다 고통스럽습니다. 입시의 과정들은. 그래서 특정 학년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입시 체계가 거의 변혁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바뀌는 그 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대입에 실패할 경우에 다시 공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존의 선배들이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반수나 재수를 했다면,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수를 선택할 경우에 사회 과목과 과탐 과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신 체계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입시 체계를 이해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대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2028년도 입시안은 나왔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이제 수능을 형태로서 보여진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2028 수능안이 발표가 됐지만 거기서 나오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시험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수능을 위해서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꿈과 끼 내지는 관심도 이런 것들을 던져주기 위해서 문제제기 중심의 가벼운 교과서가 제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이제 교과서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지금 모의고사나 수능이 구체적으로 한 번도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다. 따라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비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혹시나 재수 또는 N수를 위해서 어차피 그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1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성실하게 좀 배우시기 바라겠고, 가급적이면 재수를 하지 않는 3년간의 입시 계획을 세워서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학년들이 쓰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기존의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시용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 문제들이 개발되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1학년 과정은 뭔가 교양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수준의 교과서가 개발이 된 현재 상태예요. 근데 그 교양 수준을 높여주는 교과서로 수능을 본다.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가 좀 없는 상태라서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달라질 수 있다는 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고1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1학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정도까지만 보고 나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내신을 포기하고 이런 학생들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은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작업,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다지기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초공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여기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만을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3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의 기초적인 과목의 핵심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학년 과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느냐? 요거는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나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개념을 출제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단서를 제공해서 간접적으로 그 개념을 추론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 하나하나를 1학년이니까 고3 올라가서 나중에 수능 볼 때 다시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1 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투 트랙으로 공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입시안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할 거 없이 다 수능 체제를 걸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교 공부도 충실히 하면서 수능에 대한 대비도 돼야 된다. 근데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제 3년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수업이 맞춰지면 예습과 복습,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3년 뒤에 있을 수능을 위한 도구 과목들, 특히 수학, 영어 중심의 도구 과목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1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면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PC방일까요? 아니겠죠? 농구장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교 수업입니다. 교실 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실 수업과 친해지고 교실 수업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상당 부분을 놓치는 거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되셨으면 수업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교실 수업과 친해지자,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재밌게 들어보자, 또 예습 복습을 통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 보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기본인 수업이 즐거워지면 일단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모 대학교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최근에 컨퍼런스의 내용들을 쭉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 학교 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평가하자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처럼 학교 생활기록부 외에, 학교 수업 외에 대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 수업 안에서만의 활동을 대학이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면 이 학교 수업이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뭐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뭐 수행평가라든가 또는 각종 활동을 파생시키거든요. 그럼 그 활동도 수업의 연장선으로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고등학교 수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이 수업입니다. 그것도 주 5일이 되죠.
그래서 총 한 190여일 정도를 하루에 6시간, 7시간 수업을 하는 거니까 거의 뭐 3년 내내 따져보면은 3,000시간이 넘는 수업을 해요. 그럼 3,000시간이 넘는 수업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3,000시간이 넘는 그 시간이 그냥 허무한,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저도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가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기부 기록에 대해 막막해 하시거든요.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좋은 생기부는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이 가장 좋은 생기부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관찰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 나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도 있죠. 선생님이 그래? 내가 못 본 사이에 네가 이런 활동도 했구나. 선생님이 한번 네 생각을 그 생활기록부로 반영해 볼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것은 이제 셀프 학생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의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기록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학생이 열심히 생활하고 잘 생활한다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단, 제가 수업이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들을 막 배워요. 그러면 그 개념들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개념을 확인하는 게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원점수, 등급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선생님이 학생이 제대로 내 수업을 이해했나 확인해 보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수행평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시 설명회 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과거에 한양대학교에서 공개했던 이제 훌륭한 세특, 가장 뭐 좋은 세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물리 선생님이 양자역학 수업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로 뭘 내주냐면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봐라 이렇게 내주세요. 자, 학생들 한번 반응을 볼까요? 학생들 반응. 어떤 학생은 앤트맨 영화를 보고 영화? 선생님 왜 보라고 했지? 보니까 재밌네? 그냥 단순하게 영화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앤트맨의 캐릭터가 양자역학을 활용한 것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앤트맨을 보라고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학생이 있겠죠. 바로 이 깨닫는 점을 영화 감상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선생님은 느낄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나에게 양자역학 수업을 제대로 들었구나. 그래서 영화에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걸 써주면은 이게 가장 좋은 세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수행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기재가 되고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 세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해하냐면 과거에 자기소개서 있고 막 이럴 때는 이게 학교 세특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소서가 없어짐으로써 결국 대학이 볼 수 있는 것이 학교 수업밖에 볼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된 상황이니까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심화하고 또는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세특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진로와 관련된 세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진로 연관성을 넣어주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어떤 개념을 배웠는데 그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서 이렇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또 좋은 세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은 수업과 개념이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가 잘 배웠다는 것을 드러낼 때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